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비온 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 서울병원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송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 저희 뇌졸중 아까 우리 좀 전에 워낙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전 발표하셨던 교수님께서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제가 솔직히 좀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좀 말씀하셨어요, 강민경 교수님께서. 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증상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 페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얼굴하고 이웃손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웃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눈을 감으면 한쪽 팔이 요렇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이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눈을 감으면 눈으로 인한 보상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말은 이제 뭐 말이 어둔하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하죠. T는 이제 빨리 타임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핵심 증상이 이제 의식이 처지는 건데 뭐 의식은 뭐 특히 저혈당이 더 많죠. 저혈당이 많고 뭐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뭐 약을 많이 드셨다든지 뭐 수면제 과다 복용이나 뭐 졸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그러던 분이 그런다 그러면은 우선 이 뇌졸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비는 편측 마비가 오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게 되거나 뭐 팔다리 힘 빠지고 입이 돌아가면서 뭐 팔 또는 다리 마비가 오고 잘 걷질 못하고 잘 걷던 분이 힘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시각 장애 나는 거는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위아래로 두 개로 보이거나 좌우로 두 개로 보이거나 또는 한쪽 시야가 원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시야가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까맣게 되고 흐리게 보이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뇌졸중의 신호다. 핵심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는 뇌 출혈이 돼 가지고 어 아주 치명적인 자리나 의식을 손상시키는 자리에 뇌 출혈이 오거나 또는 경색이 굉장히 크거나 또 시상이나 뇌관이 사람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뇌경색이 작게 와고 출혈이 작게 와도 실제로 의식이 좀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자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환자분 이렇게 두드려 보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승모근을 압박을 해 가지고 자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혀 뭐 깨지 않는다. 눈만 살짝 감아 떴다가 다시 감고 뭐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갑자기 그랬으면. 그리고 성함을 여쭤보고 뭐 몇 월 달인지 여쭤보고 자 오른팔 들여 보라고 하고 손 주먹 쥐어 보라고 하고 뭐 요렇게 하는데 이런 거 잘 못하신다 갑자기. 그러면은 뇌졸중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환자분 사진인데 MRI 보시면은 하얀 부분이 이제 급성 뇌경색이죠. 굉장히 경색이 크죠. 뇌의 한 반도 넘습니다. 이쪽에 아주 중뇌동맥이라고 뇌의 거의 전반적인 한쪽 반구에 혈액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혔는데 병변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것 자체로도 이제 의식 중추에서 올라오는 신경이 이렇게 그 뇌의 피질까지 퍼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처질 수도 있고 뇌 압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의식 중추에 더 손상이 되고 깨어 있지 못하게 신경이 눌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더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T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요. "아니 CT 정상이라며 왜 뇌경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CT에 어떤 경색이 잘 보이려면 최소한 6 시간 12 시간은 지나야 보이기 때문에 급성기 때는 뭐 혈전용해제를 쓸 때야 증상을 보고 CT에 출혈이 없으면 쓰지만 정확하게 경색이나 출혈인지를 보려면 MRI가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되면 의식이 처질 수 있고 마비도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뭐 피가 못 가 가지고 손상이 되거나 또는 이 신경에도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을 좌우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거나 그래서 이 신경딜이 눌리게 되면은 부종이나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리게 되면은 한쪽 팔다리에 특히 이제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뇌관이라고 의식 중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신경 다발이 완전히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크게 뇌 손상이 오게 되면은 양측에도 드물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문클루스라는 건 뭐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 뇌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마비가 오고 감각이 이상하고 말이 어둔해지고, 어떤 분들은 뇌경색인데 다리만 마비가 오고 팔은 별로 안 심고, 어떤 분들은 그 반대, 어떤 분들은 그 언어 장애만 오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특징적으로 병변이 생긴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비 증상, 말이 어둔한 거, 언어 장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언어 장애도 실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또 적절하게 말을 잘 못하고,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단어를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언, 이, 정, 이게 엥, 앙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거죠. 읽고도 잘 뜻은 대충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실어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이 실어증도 종류나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왔다고 너무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이게 언어 장애가 왔을 때도 적절하게 언어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는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90%가 그 우뇌가 이제 이 운동신경과 이런 공간을 장담하고, 좌뇌가 언어 영역을 장담을 하죠. 근데 왼손잡이는 6대4 비율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영역에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지시는 따를 수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뭔가 알아듣는 듯 못하는 듯 하다가 이치에 말을 못하고, 다 안 되면 전실어증이라고. 그래서 일부만 손상되면은 뭐 예를 들면 따라 말하기가 안 된다든가, 뭐 반복이 안 된다든가, 뭐 요런 것들도 있어요. 또는 다 괜찮은데 이름만 얘기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음 장애는 이제 실어증이랑 달리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말이 어눌한 거죠. 사실은 구음 장애 환자가 더 많습니다. 또 구음 장애는 모든 뇌졸중의 거의 50%에서 초반에 동반되다가, 그중에 반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지만 반은 또 평생 가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많이 좋아하는지더라도 말이 좀 어둔하고 뭔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이 꼬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죠. 네, 겪어보셨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중요한 신호인 게 어느 순간 뭐 이게 읽다가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좀 어둔하고 입이 말라서 어둔하고 다 좋은데, 이런 적이 없고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분명히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 굉장히 어둔하고 막 이렇게 입이 돌아간 것 같고, 뭐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잠깐 이쪽으로 자꾸 새고,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없다가 생겼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시각 증상이 생기는데 원인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뇌하수체의 종양이면 뭐 양측 시야가 흐려지고 뭐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는데, 뇌졸중은 역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시야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라고 하는 거는 시신경이 이렇게 뇌하수체를 거쳐 가지고 그 위치에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한 시각 상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한 시각 상실은 갑자기 생겼으면은 안과적인 응급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통증을 동반한다 이러시면은 빨리 안과에 서 뭐 망막 박리나 뭐 이런 것들부터 빨리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와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경동맥이나 또는 뭐 심장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단한 시각 상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준응급에 속하기 때문에, 응급 또는 준응급에 속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 뭐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신경과 안과 가셔서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까맣게 뇌경색이 오셔 가지고 시야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시야 장애가 생기는 자리에 요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데 그러시면은 꼭 병원 가셔서 혹시 이런 뇌졸중이 아닌지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지원자분 사진인데 왼쪽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 데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눈으로 가는 혈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막혀 가지고 혈전용해제 쓰고 혈전 물론 이제 이 단한복시 단한 시각 저하나 이상에서 이게 그 눈혈관이 막혔다고 무조건 혈전용해제를 쓰는 거는 인제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괜히 뇌출혈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게 갑자기 막혔고 이 위치에 혈전이 있다 뭐 이러면은 주사제를 쓰거나 또는 경구약으로 해서 이거를 뚫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이 동맥경화가 이렇게 있고 좁아져 있고 뭐 박리나 이런 것 때문에 찢어졌다 뭐 이런 거면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가지고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그러셨는데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막 돌아갔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 안 돼서 가 보니까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는데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또는 왼쪽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119에 빨리 연락을 하셔야죠. 바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아 이런 경우는 아주 큰 뇌졸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흔하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두엽 부분에 아주 큰 이런 뇌 병변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게 아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뭐 의식이 처지시고 반응이 좀 느려지고 말이 어둔하시고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환자분 사진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막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7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고혈압이랑 부정맥이라고 심방세동이라고 심장이 뛰다 안 뛰다 뛰다 안 뛰다 하는 게 보고 계신 분 중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라서 뭐 80세 이상 1% 흔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죠. 그래서 이미 뇌졸중이 오셨었는데 이렇게 눈이 평상시에 치매가 있는데 거동도 가능하시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가능하셨는데 아침에 식사하실 땐 괜찮았는데 9시에 보니까 오른쪽 힘이 빠지고 말을 못 알아듣고 이게 지금 눈동자가 이상한 거죠. 그죠? 좌측에 이게 뭐 점수는 이제 그냥 굉장히 뭐 8점 이상이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심한 또는 크게 뇌졸중이 온 상태다. 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눈동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 뇌졸중이나 뇌전증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다가 요런 거 있으시면 꼭 119에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갖고 이분 제가 사진 찍어 보니까 오시니까 요게 벌써 요만큼이 하얗잖아요. 그죠? 요 부분 뇌경색에 눈동자가 돌아가고 전두엽, 측두엽 여기 지금은 빨간 부분이 지금 피가 못 가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녹색 부분 이게 빨간 부분이 이미 뭐 예를 들어 뇌경색이 온 부위라고 하면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녹색이라 저희 어느 신경과나 그렇지만 요거 비교를 해 가지고 뭐 크기가 이게 아직 뇌경색으로 안 간 자리가 더 많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이제 혈전 용해제나 또는 동맥으로 혈관 뚫고 들어가 가지고 시술을 해 가지고 뚫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인제 말씀드릴 부분이 미니 뇌졸중인데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이 하나님이 잘 만드셔서 그런지 뭔가 이런 뇌졸중이 오면은 이 혈관이 예를 들어 막혔잖아요. 그럼 그거를 뚫으려고 내피세포라고 혈관 세포에서 그걸 뚫는 거를 막 분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죠. 그러니깐 뭐 약을 쓰면은 외부에서 더 주입을 하면 혈관이 뚫리기도 하고 또는 자연히 뭐 뇌경색이 오면은 또는 막히다 풀리면 혈압이 좀 올라가면서 이게 재개통이 되거나 또는 샛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이 어두면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고 막 이러셨는데 한 몇 분 있다가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나 괜찮네." 그러고선 일상생활 하시고 딱 주무셨는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않고 깨어나질 못하시고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거나 그때 안 일어나서 이게 흔들어서 깨어 보니까 이미 아주 크게 뇌졸중이어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거죠.
정상적인 피 공급이 잠깐이라도 안 되면 이런 파이프가 막혀 가지고 또는 터지게 되면은 부족해져서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뇌에 손상이 된 걸 뇌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4 시간 이내에 이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이 금방 호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뇌졸중 중에 미니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뭐 통계에 따라 다르고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명 중에 1분은 진짜 큰 뇌졸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다가 금방 좋아지신다 하더라도 꼭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번 꼭 해 보셔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게 뭐 경동맥이 막혔다가 딱 뚫리면은 마비가 살짝 있다가 딱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주 큰 뇌졸중이 와서 결국은 잘못되시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니 뇌졸중은 그렇다.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이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3%뭐 20%다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3개월 이내에 아주 큰 뇌졸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호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말씀이 어둔하다, 뭐 마비가 한쪽 마비, 팔다리 마비가 온다, 이게 안면 마비가 갑자기 생겼다, 말도 갑자기 어둔하고 잘 안 된다, 감각도 한쪽으로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뇌졸중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 일단 출혈은 이제 보통 재출혈 또는 출혈량이 오실 때보다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증상을 보고 점점 커지는 것 같으면은 빨리 뇌수술을 들어가서 두개골 이제 일부를 절제하고 들어가서 이 출혈된 부분에 피를 뽑아내는 이 뇌수술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술하진 않죠. 하지만 의식이 처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살다 보면 뭐 발살바라고 하죠. 대변 볼 때 힘을 줬다, 무거운 거 하면서 막 들었다. 이게 드물지 않게 뭐 마사지가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렇게 동남아 가셔 갖고 즐겁게 이제 마사지 하시는데 드드득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니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잘못되시는 분이 계세요. 혈관이 찢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복압이 올라가면서 뇌압이 올라가서 동맥류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 가지고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거를 거미막 및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대개 가장 흔한 종반 증상이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머리를 그냥 땅 때리는 두통이 있으면은, 겪으셨으면 뭘 해야 된다?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적어도 CT 찍어 보시고 혈관에 동맥류나 꽈리나 뭐 이런 거 없는지, 기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출혈량이 적으면은 두통만 있다가 뭐 두통약 드시고 편두통이네 그러고선 그냥 두통약 드시고 계시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심정지가 와서, 이게 뇌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심정지, 호흡정지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만 두통이 있었다, 병원에 꼭 가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망 확률이 몇 프로? 60%에 이른다라고 돼 있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은 저희가 관을 넣어서 뽑거나 해 가지고 출혈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고요. 이것도 코일을 해 가지고 터진 데를 관을 넣어서 빼고 막고, 필요하면 척수액을 뽑아 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여기 뭐 새끼를 만들어 가지고 뇌압을 낮추고, 이런 치료를 해서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낮추고 여기 말씀드린 카테터를 넣어 가지고 요거를 하고, 신경외과, 우리나라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수준이 아주 뭐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잘 하시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신호를 잘 기억하셨다가
꼭 빨리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파리가 있으면 요렇게 결차를 해 가지고 이게 묶거나 아니면 코일을 해서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뇌경색은 어떠냐? 출혈 말고 경색은. 이 경색은 처음에 숨 잘 쉬는지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혈압도 처음에는 몸이 반응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춰 버리면은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한 3 에서 5 일까지 정상을 만들면 이게 어 혈압이 낮춰지면 뇌로 가는 피가 더 못 가 가지고 뇌경색이 더 나빠집니다, 대개는. 그래서 3 에서 5일 정도까지는 냅두죠, 너무 높지 않으면. 또는 동반 질환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놔둡니다. 그리고 열라면 조절하고 혈당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스트 말씀드린 와서 사진 찍고 혈전 용해제 쓰고 피로하면 이렇게 큰 혈관 막혔다. 근데 아직 뚫어야 될 게 남아 있다. 그러면 빨리 가 가지고 이런 시술을 해서 이걸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혈전 용해제는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이제 잘 유행이고 유명해져 가지고 '아 왜 우리 빨리 왔는데 혈전 용해제 안 써요.' 이게 우리 꼭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안전한 약이냐?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문에 따라서 뭐 보통은 적게 얘기하면 1% 라고 그러고 어떤 논문은 3% 라고 얘기하는데, 100명 쓰면 3 명이 그 증상성 뇌출혈, 치명적인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썼으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써 가지고 생겨서 잘못되고 결국 사망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증상이 경미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미하다는 게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점수가 있는데, 뭐 감각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한쪽만 이렇게 입술 주위가 저리고 뭐 MRI 급하게 빨리 찍는 거 찍어 보니까 실제 뇌경색이 맞는데, 그런 경우는 이 혈전용해제의 이득보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아스피린 고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거랑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이런 심용적인 뇌출혈 부작용은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맥류 혈전용해제를 잘 쓰지는 않는데, 마비가 있다, 말이 어둔하면서 마비가 있고 눈 돌아가고 언어 장애 있고 뭐 뇌경색이 크고 막힌 데가 커 보인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까지의 이런 우리나라에서 허가 사항이 4.5 시간 내이기 때문에 4.5 시간에 오시면은 CT 찍고 피 검사하고 다 보는데 1 시간 정도 40분 걸리거든요. 빨리 나오는 병원은 뭐 20 분이면 저희 병원도 20분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른 거 확인하고 뭐 대동맥 박리나 이런 거 놓쳤다가 이거 썼다가 이게 터지면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게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3 명이 그런 치명적인 뇌출혈 많게는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70 명이, 100명 중 70 명이 3 개월째 예후가 좋아진다고 돼 있긴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증이 되고 빨리 오시고 이 사진상에서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예후가 좋은 거죠. 내킨 데를 뚫는 약이. 꼭 참고하시고 그런 약이다. 그래서 너무 증상이 경미하신 분은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마비가 왔다, 한쪽 팔이 갑자기 안 움직이고 뭐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가서 요거를 써 보는 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30 명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100명 중에. 하지만 확률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이 동맥내 혈전용의 술은 이제 막힌 혈관을 안 뚫린다, 또는 뭐 시간이 혈전용에 쓰기 어려운 시간인데 들어가서 이게 막힌 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뚫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시술인 거죠. 이것도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일단 6 시간 뭐 또는 8 시간 병원마다 다르 저희 병원은 일단 기본 8 시간이고, 경우에 따라 사진상에서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다 핵가족 시대라 혼자 사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적어도 카톡은 보내셨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래 갖고 막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 보니까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네. 근데 분명히 어제 저녁 때까지는 괜찮으셨는데 통화도 하고 오늘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발견됐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면 119 불러서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 보면 이게 혈전용해제는 쓰기 어려워요. 이게 마지막 정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맥내는 경우에 따라는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를 모르면 이제 혈관 CT나 아까 보신
혈류 CT를 찍어 보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뇌가 어느 정도다를 파악을 해서 이게 살리해서 시술을 하는 게 이득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술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재개통 확률 85%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확률이 10%라고 하지만은 50대 50 이죠.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갑니다. 음. 근데 이것도 병원에 빨리 와야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빨리 잘 치료하면은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어떻게 돼요? 마비 장애가 남고 여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환자분 82세 남자분 과거력 없는데 갑자기 의식장애 119에 신고돼서 오셨습니다. 3 시간까지 괜찮았고 1 시간 전에 쓰러진 채로 오셨다. 의식도 없고 말도 못 쓰면 말씀도 못 하시고 동공반상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싹 다 마비가 있는 거죠. 그레이드 1이면 거의 들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움찔움찔하는 수준입니다. 사진이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혈전용해졌어요? 응급실에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니 당신이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뇌졸중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저희가 이게 야매가 아니라서 CT에 뇌경색이 보이면 이미 끝난 겁니다. 쓰면 안 돼요. 당연히 CT를 왜 찍냐? MRI보다 오히려 뇌출혈이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용 해제는 출혈이 있으면 쓰면 안 되는 약이라서. 심지어는 이전에 뇌출혈이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상대적 금기라고 득이 클 것 같으면 아주 큰 혈관이 막혔으면 저용량 써 보는 거 해볼 수도 있다. 그 대신 이제 환자나 보호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득과 실을 고려해서 해내 봐라. 요렇게는 돼 있는데 이전에 출혈이 있던 사람은 심지어 별 쓰지 말란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거는 인제 출혈은 없고 경색은 왔어요. 여기 이게 주름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벌써. 그죠? 이미 요만큼 막 올락말락해서 이미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혈관 CT 찍어 보니까 붉은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아직 손상 안 되고 살아있는 조직들도 있는 거 보입니다. 이러면 일단 4 시간 반 내에 오셨으니까 정맥류 혈전 용해제를 빨리 쓰고 여기가 막혔죠. 안 뚫리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를 이게 지금 여기가 막힌 거죠. 여기는 멀쩡하죠.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멀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 뇌경색이 온 자리는 뚫리면 오히려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회색으로 쫙 보이는 것들이 아마 기저핵 부분에 이미 뇌경색이 온 걸 수도 있고 여기 조기에 어떤 출혈성 변화 피멍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뚫었을 때 살릴 수 있는 뇌 세포가 훨씬 많고 크다면은 그때는 비록 위험한 시술이지만 들어가서 하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 가지고 찍어 보니까 다 좋아졌네. 아까 보셨던 거 어디 갔나요? 없죠. 완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의식도 없고 마비도 심하고 언어 장애까지 오신 분이 한 3주 만에 그냥 집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저희가 요런 치료들을 하니까 병원에 119에 연락을 우리나라처럼 119 대국대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연락하면은 5분 만에 와서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송태진이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 뇌졸중 하시는 병원에 가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주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비욘디를 많이 시청하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분들께서 우리 가족분이 이런 항응고제, 도악 또는 노악이라고 하죠. 프라닥사, 심방세동이나 이런 것들 부정맥 때문에 드시는 약들입니다. 또는 혈전증이 있을 때 드시는 약들인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장모님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딕시아나 진짜 좋은 약이죠. 저가 25년 전, 26년 전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이런 약이 어딨어요. 다 와파린이죠. 쓰다가 뇌출혈 생기고 지금도 와파린 말고 답이 없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와파린이 없어지진 않을 건데 이런 좋은 약들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치과 치료도 해야죠. 내시경도 해야죠. 어디 다치셔 가지고 수술도 해야죠. 내시경 했는데 용종 띄어야 된다고 그러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면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이 항응고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확인 안 하고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일 주일 이상 끊으라고 한다. 일 주일. 어? 큰일 납니다. 이 대법원에 소송도 이제 몇 건이 걸려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답은 꼭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은 끊으면 안 된다는 점이고. 그죠? 그러니까 발치를 근데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는 "아니 출혈이 되는데 그럼 당신이 뭐 발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좋습니다. 이게 고령이라서 피가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일 주일이 아니고 요런 약들은 하루예요, 하루. 녹내장,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많이 나는 수술, 뇌수술, 척추수술 뭐 이게 뭐 피 이렇게 간단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루 보면 되고 피가 아주 많이 나고 전신 마취를 요하고 이런 수술은 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일 주일이 아니에요.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되고 이거를 길게 끊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음 꼭 기억해 주시고 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위험 시효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뭐 다 그냥 알아서 하실 텐데 다른 것보다 혹시 요런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끊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 수술 끝나고 '아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며칠 동안은 괜찮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끊고 바로 생기는 사람도 인제 뇌졸중이나 이런 폐색전증이 음 이게 약을 아니 뭐 해 봤더니 뭐 겁주는 거야 이거 뭐 그냥 며칠 끊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날 바로 크게 뇌졸중 옵니다.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러다가 또. 꼭 잊지 마시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급한 불을 껐으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부터 약을 꼭 잘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이고요. 시간은 뇌라고 빨리 증상이 생기시면 이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고 말씀드리고 패스트 기억하시고 이웃 손발입니다. 이해해 보시고 만말 알라가가 이거 제가 하는데 이건 뭐 다른 이제 방송이라 제가 따로 뺐는데 하여간 뭐 말이 갑자기 어둔하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병원에 빨리 가 보셔야 돼요. 항응고제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실시간 질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단 자 우측 기저액 부분에 협착이 한 50% 60% 있는데 항혈전제 예방 치료 지속 중이라고 하시고 안정적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협착을 아는 방법은 뇌혈관 조영술 뿐이냐 그렇지는 않죠. 어느 병원에서 처방을 하셨는데 진짜 이 원장님 잘 처방하신 것 같고요. 그 50 에서 60%는 모르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주치의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뭐 조영술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60% 라면은 저는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해 보긴 하는데 이거를 뭐 5년 차 됐다고 매년 한다 그런 거는 전 안 하고 저는 주로 혈관 벽 MR을 찍어 보거나 그걸 포커싱을 해서 찍거나 필요하면은 잘 안 보이는 위치거나 가늘어서 애매하다 그러면 혈관 CT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한 70 에서 80%가 된다. 또는 이런 거죠. 점점 나빠진다. 1 년, 2 년마다 검사를 했는데 사실 검사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심한 분들은 저도 1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 2 년, 3 년에 뭐 "필요하면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영술뿐 아니고 MR이나 CT를 먼저 한번 해 보시고 이상하고 나빠지고 있고 한다면 조영술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그다음에 네. 귓볼에 주름이 생기면 이거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주름 뇌졸중 생기는 진짠가요?" 사실관계는 어 뭐랄까요? 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의사를 얘기하는 게 "근거가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몇천 명을 이제 추적 관찰을 해 봤더니 여기 피부 이 귀에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졸중이나 치매가 좀 더 잘 생기는 것 같다. 뭐 요런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찰 연구라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이 귓볼에 예를 들어 뭐 수술해 가지고 금을 그으면 뇌졸중이 다음 날부터 생기냐고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이 관찰 연구기 때문에 이게 편향이 돼 있을 수가 있고 그 그룹이 그 그룹에서만 나타나는 걸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올라가면 귓볼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긴다. 연관이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연관고리는 알 수 없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귓볼이 이거 주름 때문에 뇌졸중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죠. 인과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명확하게 정답은 아니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럼 이 얘기 왜 나왔냐? 주름이라는 거는 이 결체 조직에 귀에 귓볼에 있는 콜라겐 티슈가 그만큼 노화가 와 가지고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귓볼에 이런 주름이 생기는 게. 그러면 이 콜라겐이 어떻게 하면 줄어드냐? 노화가 심하게 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노화가 나이 드시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생길 수 있고 뇌졸중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뭐 연관이 되는 지표로서는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유전성 뇌졸중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감사합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뇌졸중의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개는 이제 생활 습관 패턴이 가족들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긴 뇌졸중이 이제 생길 수가 유전적으로도 가족분들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유전성이 아주 뚜렷한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뇌졸중 중에 이제 뭐 혹시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잘 치료받으시고 관리 잘하시면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전성 뇌질환 있죠. 뭐 카다실이라는 병도 있고 뭐 희귀 질환들, 말판이나 아니면 결체 조직 질환들이 이제 유전이 되는데 혈관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이런 가계도에 따라 뇌졸중이 유전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좀 나이가 젊을 때 벌써부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유전 질환 클리닉을 하는 재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은 가계도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검사도 진행하고 미리 좀 더 뭐 나을 것 같은 예방약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먼저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바람결에 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이 잠깐 꼬이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졌는데 주변에서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피로와 뇌졸중 초기 증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피곤하다 그러면 금방 바로 그냥 몇 초 안에 회복이 되겠죠. 근데 뇌졸중 초기 증상은 상대적으로 좀 몇 분 이상 가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피로는 뭐 반복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 입꼬리가 처지거나 말로 했을 때 특정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이 갑자기 잘 안 나온다. 아워 이런 식으로 발음 자체가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한 수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뭐 고런 부분에서 일단 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두통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왔다. 어떤 두통이 위험한 건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게 평상시보다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라고 하시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꼭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뒤통수를 그냥 땅 때리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 또는 발에서 막 하고 힘주다가 생긴 두통, 운동하다 생긴 두통, 특히 나이가 연세가 우리 상민 오호님께서 어떻게 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50살 이상일 때 평상시랑 다른 갑작스러운 두통은 1차 두통, 편두통, 긴장의 두통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 젊을 때 생긴 게 나이 들어서 점점 뭐 계속 있거나 양상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중년에 생긴 1차 두통은 그럴 수가 없다. 열이 나면서 생기거나 뭐 항응고제, 항혈전제 이런 거 드시거나 하실 때 생긴 두통 또는 뭐 그럴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종양과 동반된 두통, 암 진단 받았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머리가 아프다. 당장 가서 사진부터 찍어 보셔야죠. 그런 두통이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평소처럼 그대로님 감사합니다. 고혈압약을 며칠 안 드신데 머리가 띵하고 머리 느낌이 네. 혈압이 오르면 뇌졸중 올 수 있냐? 있을 수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슈일 수는 있는데 있을 수 있고요. 사실 혈압댐 자체로 머리가 아프려면 두통약계 진료지침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절대값이 한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8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고혈압성 뇌병증 진단 기준에도 합당한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아파 가지고 혈압이 오른 건지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 알 수가 없죠. 180 넘으면 일단 병원 가야 되고 빨리 혈압약 드셔야 되고요. 물론 뇌졸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받고 하셔야 되고 혈압약은 일단은 잘 드시고 중단하는 거를 고려하신다면 꼭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네, 동동이님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살짝 처진 느낌이 있었는데 사진에 티날 정도는 아닌데 만면마비가 이게 갑자기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뇌졸중일 수 있죠. 있고 이 벨마비나 구아나사나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는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한 람제이언트 신드롬이나 이런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눈을 이렇게 눈 치켜뜨거나 이런 것도 눈 감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뇌는 신기해서 한쪽이 고장 나도 반대편에서 뇌신경이 어떻게든 이걸 버텨주기 때문에 주로는 입꼬리만 처지게 되죠.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은 혹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갑작스럽게 생기셨다면 꼭 한번 병원 가셔서 사진은 한번 찍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음 질문. 뇌졸중 골든타임 3-4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애매한데 응급실에 바로 가는 게 맞나요? 경과 지켜봐 줬냐? 개인적으로 골든타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 저희 집에 불 났는데 제가 지금 불 났는데 저 이제 불 끄는 거 사람 구하는 골든타임 3 시간이니까 송태진 선생은 3 시간쯤 뒤에 구해 줘도 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요 건물에도 지금 119 지금 구급대가 아마 요 근처 병원으로 환자분 모시고 가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데 이분들이 3 시간 지키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건 없고 저 얘기는 저 시간대에 가야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다. 또는 응급 뇌혈관 혈전 제거술 동맥내로 해서 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생기셨으면 일단 가셔서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에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협을 떨어뜨렸습니다. 10분 정도 뒤에 지나는데 괜찮아졌는데 이런 것도 뇌혈중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마음 편한 하루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는데 마음이 안 편하실 것 같은데 가능성 있죠. 한 번은 가서 사진 찍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꼭 한번 찍어 보십시오. 다음 질문. 평소 당뇨병이 혈색소가 8.5입니다. 아이고 이게 조절이 안 되시네. 며칠 전 갑자기 한쪽이 저리 전에 10분 만에 사라져서 혈당 때문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한쪽 얼굴이면 요 입 주위가 요만큼 저리시고 손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요렇게 저리시고 요런 거 있으셨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러셨다고 하면은 뇌졸중일 수가 있어요. 미니 뇌졸중도 있을 수 있고 시상이라는 부위나 뇌간 부위에 경색이 오면 그럴 수가 있고 혈색소를 보니 조절이 잘 안 되시는 이 정도면 인슐린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굴이 오지는 않아요, 잘. 얼굴이 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서 중심에서 먼 쪽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저린 증상이랑 뭐 3차 신경통에 뭐 다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뇌졸중이 아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 냄새님 감사합니다. 벨마비를 겪으면 뇌경색이 더 위험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 대상포진에 의한 람제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는 돼 있는데 그건 역시 어떤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연구라서 그런 연구도 있다.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이 돌아간 얀만마비가 있으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뇌졸중이 생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시면 빨리 가서 항바이러스 드시고 하시면 또 괜찮고 대상포진 걸린 다음에 뭐 예방 접종 보통 6개월 뒤에 하는데 혹시 안 하셨으면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5개월 전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타깝네요. 잘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인지 쪽에 와서 빠르게 응급실까지 후유증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인지 저하랑 수 계산이 안 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혈관성 치매와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있을 수 있죠. 혈관성 인지장애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인지 훈련을 열심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뭐 신경과나 심리학과, 재활학과 가셔서 요즘에는 집에서 제가 특정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인지 훈련들이 많습니다. 뭐 앱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운동 같은 거를 꼭 해 보세요. 무슨 뭐 오늘부터 무슨 뭐 100 미터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걷기 하루에 30분 경치 보면서, 요즘은 뭐 미세먼지 심하지 않으니까 황사 있으면 피하시고, 그럴 땐 실내로 하시고, 이런 걷기 운동만 해도 인지 기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런 경우는 꾸준하게 인지 치료나 인지를 향상시키는 뇌 활동을 많이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세 여자입니다. 오른쪽 잇몸에 두통이, 여기 말씀이시죠? 편두통이 잦으면 뇌경색 위험이 높냐라고 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젊은 여자라고 하면 이제 월경, 폐경 또는 완경 뭐 이렇게 완경이라고 하시던데, 그전에 조짐이 있는 편두통,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뭐 시야 장애가 있고 뭐 요런 있는 편두통이 있으신데 술 많이 드시고, 술은 아니고 담배랑 피임약을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특히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관계고, 60 대시면 월경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은 저는 찍어 보시라고 하고요. 한 번은 찍어 보세요 꼭. 그러는데 편두통이 잦으시면, 조진 편두통이 아니시면 편두통 때문에 뇌경색 위험성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뇌 편두통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이게 이제 월경이 끝나셨는데도 있는 편두통은 고혈압, 뭐 고지혈증 또는 뭐 부정맥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로, 유전체 연구로 한 거에서는 좀 아니라는 연구도 있는데도 뭐 맞다는 연구도 있어서 인종에 따라도 다르고. 하지만 전조 증상이 있다, 조짐이 있다 그러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게 있으시면은 꼭 한번 찍어 보시고, 혹시 혈관 문제 아닌지도 확인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네. 한이님 감사합니다.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가서 바로 응급실 가서 집중 치료식 5일 동안 치료하시고 후유증 없이 퇴원하고 약 드시고 계시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시고요. 퇴원 후에 어지럼증이 있고 척추를 따라 통증이 있고 결리고 아프고 눈이 흐릿하고 눈떨림이 있고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들고 자려고 누우시면 두근거림이 심하시고 균형 감각도 이상한 느낌이고 뇌졸중 후유증일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좀 높으실 것 같고, 어느 위치에 왔는지 중뇌동맥으로 어지럼증 충분히 가능하죠. 드시는 저는 우리 한의님께 처방하신 원장님을 당연히 믿고 존중합니다. 근데 저도 늘 이런 부작용을 겪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약 때문이 아닌지도 한 번은 여쭤보시고, 뭐 드시는 약 중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만성 통증이나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뇌경색이 오시면 처음에는 뭐 고지혈증 약, 저도 제 스스로도 고지혈증 약을 먹는 입장에서 처음에 강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여기저기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떨림 같은 경우는 되게 미령원소 결핍이라 뭐 경계하는 게 아니라면은 하시면 좋고, 무겁고 힘 빠지는 건 후유증이실 수 있는데 열심히 재활이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대개는 좋을 거고, 누우시면 두근거림이 심하다라는 거는 혹시 부정맥 아닌지도 검사는 다 해 보셨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한번 차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허브냄새님, 혈전용해제를 쓰는데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팔이 안 들어져서 응급실에 혈전용해서 결국 스텐트 시술에 혈전을 못 쳐 편마비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뇌경색의 혈전용해제가 100% 듣지 않습니다. 70% 듣고요. 30% 효과 없고, 3명은 치명적인 뇌출혈이어서 그중에 한두 명은 뭐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혈전의 위치랑 막힌 뇌경색이 온 부위에 따라서 혈전 용해를 했어요. 혈전이 뚫리면은 마비가 좋아지는 자리에 뇌경색이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특히 소혈관 중에 이 뚫고 들어가는 혈관은 혈전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가 작은 혈관이 와서 막히게 되면 혈전용해제를 백날 써봐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스텐트까지 하시고 편마비 오셨다고 하면은 뭐 일단은 안타깝지만 힘내시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해 보시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말이 스는데 뇌에 이상이 있는 걸 가끔 가다 그러신다. 네 뭐 가끔 가다 그러시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시면 한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교수님 중추성 수면무호흡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뇌졸중 있는 분들은 자주 보죠. 인면시랑 수면 등이 멈출 수 있다는데 인면시 수면 10초 이상 네 없는 거냐? 요거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한번 해 보시면은 혹시 질문하신 분께서 무호흡증이 걱정이 되시면은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고거를 한번 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중추성인지 코골이 때문에 생긴 폐쇄성인지. 그리고 진짜 중추성이 맞으면 되게 뇌질환인데 뇌경색이나 뇌 종양이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식단과 식습관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잡는 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MRI로 검사했을 때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긴지 알 수 있나?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뭐 7.0 테슬라로 찍으면 미세혈관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혈관 질환이라고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찍으면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노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소혈관 이런 거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된 타계돌관에 어떤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손상되는 부분이 이런 소혈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초기에 손상되는 게 그런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다음이요. 오래 누워 있으면은 머리가 띵하고 하시군요. 네. 베개를 높이면 덜하면 이거는 경추성 두통이실 수가 있고 근육의 이런 목 부위에 과긴장이 되면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개를 좀 좋은 거 저기 이것저것 좀 바꿔 보시고 요즘 뭐 수면목 베개도 있고 하니까 이제 특정 브랜드는 또 말을 못 하기 때문에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